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이죠? 18일, 네. 4월 18일입니다. 어저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대폭 거의 한 6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어, 지난주인가요? 한 10일 전쯤부터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송, 특히 유튜브 쪽에 많죠. 방송도 그렇고요. 그런 데서 이제 소위 그 전문가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 나와서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주가는 1차 상승을 마감하고 다시 대폭락, 이제 큰 폭락이 다시 올 것이다. 자, 지금 현금화하라. 네, 이런 말들을 뭐 거의 제가 본 그 예측 방송의 한 8, 90%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떻느냐? 자, 하락했나요? 하락도 안 했죠. 상승했죠, 상승. 특히 오늘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말씀하신 폭락이 온다는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시기를 말하는 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본 분 중에서는. 단지 다시 이제 2차 폭락이 올 것이다. 그런 말들만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상당수는 뭐 이런저런 데이터, 수치, 뭐 차트, 그래프 이런 거 뭐 이렇게 본인이 아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언제 도대체 언제 폭락을 하냐? 그 시기가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은 제가 본 방송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사실 근데 그런 폭락을 예측하는 그 근거로 있어서 그런 그래프 뭐 이미 지난 궤적, 이미 지나간 뭐 수치, 뭐 증시 그래프상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 그런 게 뭐 지난 궤적은 누구나 다 요즘에 인터넷 많이 발달했잖아요. 살펴보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초보들이나 잘 모르는 소위 그 주린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 같죠. 막 자신이 모르는 아주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래 아주 보기만 해도 눈이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 것 같은 그런 막 복잡한 차트 뭐 음봉이 어떻네, 뭐 미국이 어떻네, 뭐 미국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이 어떻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어떻고 뭐 선물을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이런 막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주식 그 처음에는 좀 그 책 가지고 공부 좀 많이 했는데 뭐 제가 들어도 뭐 저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심한 분들은 현학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남을 비하하겠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어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다 이제 곧 폭락이 오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방송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예측을 많은 투자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 하나 안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책임감을 갖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어 그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난주부터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안 사요. 많이 안 사고 좀 일부는 매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송들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어제 저기 폭등장에서 개미들이 상당히 어, 코스피에서 많이 한 6천억 조금 넘게 팔았어요. 자, 그 하락하는 예견을 하는 그 소위 전문가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은 뭐 무슨 투자 연구소 소장이라든가 뭐 무슨 투자 자문회사 뭐 주식 전략 연구소 뭐 이상한 뭐 그런
전문적인 타이틀을 막 가지고 있는 뭐 소속인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뭐 리서치 센터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뭐 하여튼 대체로 그런 이제 2차 폭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폭락을 얘기하면 그 시기가 언제라고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 뭐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제쯤에 하락이 올 것이다, 이런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냥 자,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식은 항상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좀 큰 폭이 하락하는 때가 오면은 그럴 겁니까? 봐라, 내가 큰 폭 하락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최소한 언제쯤에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그 방송이 나온 지 한 그런 예측들을 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10일 됐는데 그,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 지금 이전에 예전에 이제 어떤 큰 폭 하락장이 왔을 때 금융 위기라든가 뭐 IMF 때 뭐 이런저런 뭐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다시 그 반등하는 패턴을 봤을 때 1차 상승했다가 주춤하다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서서히 그 회복된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요번에도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는 이유는 앞에 뭐 이런저런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그래프 차트 뭐 이런 거 갖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시각은 그래요. 물론 그분들은 뭐 또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 예측 그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유를 가지고 그 개미들이 그걸 배우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났는데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하락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주가는 예측을 어긋났어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뭐 한 외인이 3천억 좀 넘게 사고 기관이 2천억 한 300억 정도 사고 이제 그 개인이 6천억 조금 넘게 팔았죠. 그동안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 상당수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안 샀던 그 사스나 뭐 이렇게 대형 우량주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개미들이 많이 샀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좀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한 5%에서 7%뭐 내외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도 좀 상승했고요. 자, 어쨌거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측한 부분들 말대로 미리 현금화 시켜놓고 그 하락장이 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어,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럼 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00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자, 지금 뭐 그게 계속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150원이 됐어요. 150원이 됐는데 만약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락한다 치자. 그러면 130원이 돼요. 그러면 130원대 팔면은 30원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때 한 일주일 10일 전에 팔았어요. 수익 차익 실현.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들보다 300원을 덜 번 겁니다. 굳이 뭐 그때 팔 이유가 있나요? 주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르죠. 그냥 그
장중에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인터넷이 뭐 거의 안 터지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모바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틈만 조금만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만 보면은 대응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저런 말들을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뭐 어떤 그 좀 뭐 이렇게 소위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어느 특정인들의 말만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꼭 주식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죠. 판단할 때는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분석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생각이.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상승, 2차 상승이 시작되는 초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2차 상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 2,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 곡선은 그래요. 자, 근데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크게 폭락하는 시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자, 일단은 그 중국이라는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그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IMF 이럴 때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많이 다르죠. 자, 지금 중국은 경제 수준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꽤 많이 신장했어요. 자, 중국 그 인구 얼마입니까? 한 14억 되죠? 미국 중요한 시장입니다. 큰 소비 시장이에요. 자, 미국 인구 얼마 됩니까? 3억 한 중반 3억 한 4천 5천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남미,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절정기는 이제 미국 이런 쪽이죠. 뭐 일본은 이제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 유럽에서 이제 한참 그 절정에 달할 때 처음 시작한 중국은 소멸기였어요. 소멸기. 그리고 뭐 공장을 새로 가동하고 닫았던 공장을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중국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자, 중국 펀드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적립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자,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중국의 그 상황을 옛날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미국 시장이 좀 절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움직임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글로벌 전체가.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자, 14억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10%만 돼도 1억 4천이에요. 자, 20%만 되면은 한 3억 정도 돼요. 자, 그 미국 전체 인구가 중국 20%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 정도 20% 정도 되는 사람이 충분히 중산층 정도의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중국이 내수 시장만으로도 미국의 영향 안 받고 어느 정도 이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 경기 침체를 이 저기 방어할 수 있는. 자, 우리나라도 중국 영향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그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생활약품 중국에 엄청 수출하죠. 미국도 물론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국만 갖고도 어느 정도 그것이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예전처럼 중국이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미국이 절대적이었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미국 없어도 어느 정도 소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란 그 한 나라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요. 자,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이게 생활 소비재에 많이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그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 영향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도 있고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회복도 이제 중국 이제 처음 발생한 나라 순으로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유럽, 뭐 미국 이렇게 좀 이렇게
경기 회복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뭐 좀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죠. 대체제가 미국이 아닌 중국. 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제 투지라, 그 G2라 그러죠. G2. 자, 이해 없으면 잇몸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뭐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통해 하고 큰 글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깊숙이 해보면은 이런 답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답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추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히려 저는 조금씩 돈이 많이 있는 것 많은 뭐 고액 투자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돈 되는 대로 수익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자, 저는 이제 뭐 심하게는 저는 이제 기관이 주도하는 큰 그 2차 그 상승장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봐요. 자, 왜 기관이 주도하느냐? 일단 코로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절정에 달하 있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국가가 없고요. 미국도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정을 넘어선 것 같고요. 정점을. 어, 일본 뭐 있지만 일본도 뭐 거의 뭐 이제 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좀 뭐 크게 걱정할 연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점이 지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히려 악화보다는 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기관이 14일 날 제가 이제 뭐 제 방송을 뭐 한 명이라도 봤으면은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걸 염두에 뒀다면은 뭐 대응을 잘했겠지만 기관이 14일 날 제가 오전장에서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가 오후에 급반전 해가지고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한 뭐 좀 몇천억 원대 어, 매수로 전환했어요. 자, 이거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관이 끌어올리려고 쭉 이제 주식 시장을 좋게 보고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 물량을 좀 낮게 조금이라도 낮게 다운시켜서 물량 매집하는 것 같은 보였어요. 근데 하루 움직임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15일 날 선거 때 쉬고 16일 날 보니까 똑같아요. 패턴이. 오전에 하락장에 매도, 아니, 오전에는 하락장인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매도했었어요. 매도량이 좀 많았었어요. 한 2천억 됐었나? 2, 3천억. 뭐 하여튼 장중에 오전장에 한 2천억, 3천억 대에서 매도하다가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거의 뭐 2시 이후부터 이제 뭐 2천억, 3천억 이 수준으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뭐 그때는 이제 개인들도 같이 매수하고 외국인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개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이 저가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이제 기관 외인 쌍끌이 매수죠. 특히 이제 개인의 매수세의 역할을 외국인들이 대체한 거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 우량주를 많이 사니까 그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수는 이제 훨씬 더 크게 어, 점핑했죠. 점프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외인 쌍끌이 매수가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장을 봐야 돼요. 만약에 기간하고 외인이 이런 추세를 한 며칠 2, 3일만 더 이어진다면은 그건 또 2차 큰 폭 상승장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움직임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제 미국의 움직임인데 미국 선물 그동안에 미국 선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였는데 미국 선물, 미국 현물 지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뭐 하루 큰 폭 상승, 하루 큰 폭 하락 뭐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던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씩 뭐 연속 이틀 상승 뭐
3일 상승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미국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 이제 실물 경제 타격이 이제 오는 그런 데이터로 수치로 나오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거지 뭐 이후 사후 반영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미래를 더 내다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제 말이 맞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굳이 뭐 공포에 떨어가지고 자기 그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뭐 소위 전문가란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대다수가 뭐 2차 폭락증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꼭지 모릅니다. 꼭지 누구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확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면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 안 팔아도 됩니다. 어깨 팔아도 돼요. 굳이 뭐 공포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대폭 하락장 온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또는 무릎에 허벅지에 팔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일종의 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은 거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자 그리고 뭐 옛날처럼 객장에서 뭐 팔겠다 뭐 사겠다 종이에 적어주면은 저기 증권사 직원이 타이핑 막 해가지고 매수 매도하고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응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쉽게 대응하잖아요. 그죠? 자, 서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뭐 한참 하락한 다음에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뭐 한 어깨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하는 동안에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요즘에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 예측 제 나름대로 예측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또 뭐 휴일 동안 좀 이런저런 데이터나 뭐 뉴스 이런 것 좀 보시고 좀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좀 좋은 성과 있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